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입니다. 오늘은 평소엔 너무 좋은데 싸우면 감당이 안 되는 사이, 좋을 땐 너무 좋은데 싸울 땐 감당이 안 되는 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연애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좋을 때는 너무 좋고 평소에도 너무너무 좋은데 싸울 때는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돼서 싸울 때마다 헤어지고 싶다. 심지어 싸울 때마다 헤어진 적도 많다. 이런 내용이에요. 차라리 남녀가 매력이 좀 식었다거나 적당히 좋은 사이면 이런 고민도 안 하고 헤어질 텐데 항상 이 앞에 따라붙는 말이 좋을 때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만큼 힘든 거고 좋은 만큼 실망하고 싫어질 때도 많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이 끝내 완전히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 절대로 한두 번의 싸움만 가지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많이 싸우고 심하게 싸우더라도 그만큼 쉽게 화해를 해요. 다만 만남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 표현이나 행동이 거칠어지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연애 1년 차까지만 해도 서로 잘못하거나 미안한 게 있으면 곧바로 미안하다, 먼저 사과도 하고 자존심도 먼저 내려놓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안 쓰던 거친 표현을 쓰거나 익숙한 싸움 패턴에 지쳐서 조금은 심한 감정 표현을 하게 된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서로의 정말 끝까지 간 모습, 최악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헤어지더라고요. 심지어 가끔 보면 싸우다가 싸움이 너무 격해져서 경찰까지 부르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 그러고 나서도 재결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을 땐 너무 좋은데 싸울 때는 감당이 안 되는 사이, 이런 사람들은 뭔가 관계에서의 본질적인 서로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을 땐 너무 좋다. 그런데 싸울 땐 감당이 안 된다. 그냥 겉으로 들리는 걸로만 이 말을 들었을 땐 서로 싸움의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서 그런 건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애초에 우리가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는 좋을 땐 너무 좋다라는 부분에도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마 이런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높은 확률로 어쩌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애를 할 때마다 상대적으로 대우받는 연애를 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상대방과 잘 맞는 부분도 그렇고 안 맞는 부분도 그렇고 내 노력이 들어간 부분은 굉장히 적을 거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녀 사이에 감정의 교류든 애정 표현이든 스킨십이든 남녀 간에 이런 것들을 딱 10개만 주고받을 수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행복하면서도 너무 많이 싸우는 사람들은 우리 사이에서 10개 중에 잘 맞는 7개, 8개, 9가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안 맞는 한두 개, 두어 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애초에 남녀 간에도 잘 맞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 맞는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서로 배려도 하고 안 맞는 부분도 차차 하나씩 맞춰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안 맞는 부분이 생겼을 때도 인내를 하든 배려를 하든 합의점을 찾든 어떠한 노력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불같이 싸우는 사람들은 서로 안 맞는 부분이나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봤을 때 노력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안 맞는다고 비난만 해요. 내가 상대방의 그런 모습을 왜 봐야 하는가? 그냥 자기 자신이 부당하게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니까 다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널 사랑하고 너도 날 사랑하니까 우리가 잘 맞아야지. 너도 날 잘 맞춰야지.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것도 안 해주지? 그럼 우리는 잘 맞는 사이가 아닌 건가? 잘 될 사이가 아닌 건가? 조금 불만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감정적으로 질러버리게 되는 순간이 많은 거고, 그래서 크게 싸우고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크게 싸우면서 헤어짐을 선택하거나, 그리고 나서도 감정은 식지 않았으니까 다시 재결합을 하거나,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연애 초반일수록 서로 어떤 노력 없이 잘 맞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게만 느껴지는 사람들은 흔히들 우리 사이가, 이번 연애가 운명이지 않을까? 이 사람과는 당연하게 미래를 함께 되지 않을까? 드디어 된 건가? 이렇게 앞서가서 생각을 많이 해요. 다르게는 지나치게 감성적인 측면에 치우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맞는 부분이 드러날 때마다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연애보다 더 자극적이고 즐겁고 설레이는 만큼 충격도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연애 초중반까지는 우리는 운명이고 인연이다 라는 말로 잘 안 맞거나 싸우는 부분들을 미화시키기도 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떤 남녀 관계이든 간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평소에 자주 안 싸우는 커플들을 보면 어때요? 그들도 분명히 싸움의 순간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맞춰 나가볼까? 또한 앞으로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또 어떻게 맞춰 나가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할 줄도 알고 물러날 줄도 알고 그렇게 서로가 양보하고 맞춰나가는 과정 중에서 서로의 새로운 매력과 새로운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좋아지고 더 애틋해지고 관계에도 신뢰감과 안정감이 쌓이고 결국에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좋을 때만 너무 좋은 커플들은 사실 성격 차이, 성향 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에 노력 없이 얻은 행복은 그만큼 잃기가 쉬운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우리가 좋았을 때를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맞고 행복한 게 과연 당연한 건가? 그게 만약 당연하게 느껴진다면 그거는 이별 신호이자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냥 어떤 흐름이 좋아서 잘 맞춰진 거라면 이 운과 흐름도 앞으로 노력이 없으면 유지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최근 들어서 싸우기만 하면 감정이나 말이나 행동이 너무 격해졌다면 먼저는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봐도 좋아요. 같이 있다가 감정이 고조되거나 너무 상기되었을 때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말을 한 후에 그 자리를 뜨고 잠시 열을 식히고 온다거나 또 다르게는 우리가 안 맞는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한번 직접 손으로 적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안 맞는 부분보다 잘 맞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될 거거든요. 그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 팩트를 가지고 서로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칭찬할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더 잘 맞춰 나갈 수 있는 관계라는 확신이 들 거예요. 결국에 좋을 땐 너무 좋은데 싸울 때는 감당이 안 되는 사이는 노력의 부족, 노력의 빈곤함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제대로 된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면 싸움도 줄고 헤어짐의 위기도 충분히 잘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안 맞는 거다 라며 방치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끝내 최악의 모습만 보고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걸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굉장히 큰 마음의 후회를 남길 수도 있다. 결국 모든 남녀 관계에서는 노력과 인내와 배려로 채운 사랑이 가장 오래 간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